예, 네 번째 주 마지막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논문을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창업을 하려고 한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창업을 하더라라는 것보다 누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구매를 하더라. 또는 구매를 하고 싶다. 화장품 구매. 어떤 사람이 어떤 화장품을 구매하더라 라고 하는 그 구매 자체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구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구하기가 되게 쉽지를 않아요. 그죠? 근데 구매하고 싶다는 어떻게 될까요? 구매하고 싶다. 해볼까? 누가 자동차를 현대자동차든 벤처든 BMW든 외제 자동차를 누가 구매했을까를 따지려면은 실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외제 자동차를 어떤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싶을까를 따지는 거는 누구라도 그 설문지를 돌릴 수 있잖아요. 너 자동차를 산다 그러면은 국산 자동차를 살 거냐, 외제 자동차를 살 거냐, 어느 자동차를 사고 싶으냐. 나는 국산 자동차를 사고 싶다. 국산 자동차를 사고 싶은 이유가 뭐냐? 가격이 있어서, 고치기 쉬워서, 그래도 한국계 좋아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외제 자동차를 사고 싶은 애들도, 너 왜 외제 자동차를 사고 싶으니? 했을 때, 뭔가 보다가 나서, 돈 있어 보여서, 뭔가 남한테 과시하고 싶어서, 호텔 같은 데 갔을 때 대우를 받아서, 여자친구가 이성한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우리 딸이 좋아할 것 같아서, 실제로 제가 아는 압구정동의 어떤 제 친한 후배 친구죠. 친구 후배 그 부인이 옛날 구식 소나타를 타고 다녀요. 근데 그 집이 압구정 현대 아파트예요. 그 집값만 한 40억이 넘어요. 그 건물도 가지고 있고 돈이 한 200억 이상 되는 부자예요. 근데 차는 옛날 구형 소나타예요. 타고 다니든 말든 별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어디서 그 친구 부인이 갈등을 할까요? 이 아이가 지금 이제 그 딸아이가 아들은 지금 이제 그 대학을 다니고 딸이 고3인데 딸을 픽업해서 왔다가 이 학원 저 학원을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근데 하루는 딸이 학원 앞에 있으니 막 성질을 내면서 차를 막 타면서 쪽팔려 죽겠어 이 옆 제발 학원 앞에 있지 마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창피해 죽겠어 이러더래. 그러니까 얘네 집이 사실 돈이 많아요. 근데 그 부부들이 돈을 그러니까 차나 외제차 사거나 돈 펑펑 쓰는 집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원래 차든 차 고장이 안 나서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근데 건물주니까 임대 받으러 다니고 이러니까 아니 벤츠 타고 다니나 소나타 타고 다니든 티코 다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남한테 후이 차 보일 일도 없는데 보여봤자 내 차 타고 내가 다니는데 월세 받으러 다니는데. 근데 지금 차를 바꿀까 하면서 상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딸 때문에. 왜냐면 딸이 뭐라 그래요? 엄마 정말 쪽팔려서 정말 제발 이쪽에서 좌측 가서 기다려 이러대. 그래서 되게 황당해하면서 미안해, 딸한테 미안해하면서 사실은 외제차를 구매할 때 구매하는 거하고 구매의 실제량을 파악하는 거하고 구매 의욕을 파악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사고 싶으냐는 누구나 너 진짜 사고 싶으니 왜 사고 싶으니를 누구한테나 물어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누가 구매했는지를 따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현대자동차든지 아니 백화점에 있으면 어떤 물건을 누가 샀는지를 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누가 구매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많은 논문이 구매 의욕이라고 나온 이유는 구매 데이터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그걸 구매했는지도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구매 의욕을 따지는 뭐예요? 뭐 때문에 살려고 하는지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라도. 그래서 창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요. 실제로 네가 왜 창업했니라고 물어보는 데이터를 구하기 되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창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물어봐야 돼요. 창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 데이터를 구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아무리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간에 그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사장님 인터뷰를 잘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설문지 좀 써주세요. 바빠 죽겠 뭐 죄송합니다. 다음에 써주세요. 실제로 제 제자 중에 나이 많은 그 경영 지도사 제자 중에 하나가 이분이 쓰고 싶은 게 하는 게 기술 관련해가지고 논문을 쓰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 성과를 많이 내는지 외부에서 도입한 기술이 성과를 많이 내는지를 연구하는 논문을 쓰는 거였어요. 굉장히 괜찮죠? 이상적이에요. 어느 것이 성과를 많이 내는지를 그러니까 외부 도입 기술과 자체 개발 기술 중에서 어느 게 더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문을 써냈는데 그림은 너무 좋아요. 근데 실제로 논문 자체는 말이 안 돼요. 너무 어려운데 왜냐면은 선풍기를 만든다, 텔레비를 만든다, 냉장고를 만든다 했을 때 기술 자체 저쪽에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이야. 저거는 외부에서 가져온 기술이야. 대부분의 제품이 믹스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제품이 많이 팔리고 우리 회사 성과가 좋아졌는데 그 성과가 좋아진 원인이 외부에서 도입한 기술 때문에 그런지 내부에서 가져온 기술 때문에 그런지를 구분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한 제품에 수백 가지 기술이 들어가는데 100가지 중에서 93가지는 우리 회사 기술이고 23가지는 외부에서 가져온 기술이에요. 그럼 그 제품이 잘 팔리고 못 팔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잘 팔리는 게 외부 기술 때문이에요? 내부 기술 때문에 그래요? 말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 때문에 어느 기술 때문에 성과가 많이 나는지를 설사 구분이 가능하다 치더라도 어느 기술 때문에 성과가 많이 나오는지를 아는 사람은 누가 알까요? 기술 연구개발 소장이나 하고 기술 이사나 사장님이나 겨우 알까 말까지 나머지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누구로부터 반드시 걷어야 돼요? 최소 기술연구소장한테 걷어야 돼요. 몇백 프로를요? 200부 이상을. 걷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분이 큰 소리 땅땅 치던 이 할아버지가 결국에는 2년 동안 걷어온 데이터가 50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인 거죠. 이걸로 연구를 해서 하면 될 것 같으면서 이거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하도 자신 있게 설문지 받아온 데는 자신 있으면서 그럼 네가 받아와 봐라 했더니 2년 동안 연락이 없어요. 기술연구소장이 그렇게 한가하냐고. 그래서 나중에는 겨우 연구 모형을 조금 수정해가지고 결국은 다른 논문으로 써서 졸업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창업 의혹 같은 거를 실제로 창업 관련 논문을 예비 창업가 논문 쓴 거하고 실제로 창업도 최근에 이제 우리 이제 지금 박사 지금 준비하는 지금 6학기 학생이 실제로 창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비 창업가가 아니라 실제 창업한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성과를 많이 내고 성과를 못 내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전에 어떤 요인들 때문에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왜 성과를 많이 내고 성과를 못 내는 사람도 왜 성과를 못 내는지 실제 논문은 의혹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창업 성과에 관해서 논문을 쓰고는 있어요. 데이터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친구는 좀 구했어요. 그래서 논문을 굉장히 좀 잘 쓰고 있는 편인데 그래서 대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창업 의혹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이든 창업 의혹이든 관련된 논문이든 또 창업과 관련된 조직 논문이든 창업 관련된 마케팅 논문이든 네트워크 논문이든 간에 실제로 쓸 때는 창업이란 어떤 그 종속 변수가 오든지 아니면 창업 자체가 뭐 독립 변수가 오든지 간에 예를 들어 창업이 종속 변수가 왔다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논문의 이 성과거든요. 의혹 내지 성과가 어떻게 높더냐에 관련된 논문인데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바깥 큰 축 하나는 외부적인 부분이에요. 외부적인 부분. 또 한 축 하나는 이 사람에 관련된 부분들. 이 사람에 관련된 부분들. 이 사람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좀 이따 설명할 거고 내부적인 부분은 뭘까요? 이 창업가 자신의 역량, 창업가 자신의 심리적 특성, 창업가 자신의 교육 관련, 창업 관련 경험, 창업가 자신의 창업 관련 경험, 취업 경험, 사전에 실패 경험, 이 사람의 집안의 사업 역량, 집안의 아버지가 성공을 했는지, 돈이 많은지, 자기가 조달을 했는지 이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개인적인 특성들 관련된 부분도 자기가 개인 역량, 경험 등등 관련된 것 등등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 사람과 관련된 부분, 내부적인 부분이에요. 그 나머지 상당한 부분은 뭐에 관련된 부분이겠어요? 외부적인 부분이에요. 그 외부적인 부분이 뭐냐? 결국에는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창업과 관련된
환경적인 부분은 어떤지, 창업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는 어떤지, 인프라는 어떤지 같은 얘기예요. 자, 창업 환경, 창업 생태계, 창업 인프라, 외부 요소 이게 다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써요. 그래서 창업에 관해서 여러분이 연구를 한다, 또 창업론에 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내부적인 부분도 또 제가 연구를 할 거예요. 또 같이 스타트도 할 거고. 그 이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뭐에 관련해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창업 관련 생태계는 어떤지,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은 어떤지,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은 어떤지는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는 어떤지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우리나라의 창업 인프라는 어떤지는 똑같고요. 우리나라의 창업을 둘러싼 외부 요소는 어떤지하고 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하나를 이제 연구도 하고 스타디를 할 건데 제일 크게 해서 창업 관련된 경제적 요소, 경제적 인프라, 경제적 관련된 생태계 부분. 두 번째 부분은 사회 문화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들, 문화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과학, 우리나라의 과학 수준이나 과학 인프라. 그 다음에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결국에는 법적, 제도적인 부분은 어떠냐. 크게 했을 때는 이게 창업을 둘러싼 창업 환경, 창업 생태계, 창업 인프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부분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번 시간부터 쭉 해나가고 이게 다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이 각 요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들을 뺄 수도 있고 이것 중에 한두 가지 집중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창업에 관한 교육을 많이 시켰을 때 창업 교육을 많이 시켰을 때 창업 관련 의혹들이 어떻게 될지 이거는 뭐예요?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퇴직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노인들도 마찬가지고 창업에 관한 교육을 시켰을 경우에는 창업에 관한 교육의 양과 질이 높아졌을 때는 사람들이 창업 의욕이 높아지더라. 이게 가설이 되는 거예요. 과연 창업에 관한 리서치 퀘스천은 뭐가 되냐면은 창업에 관한 교육을 많이 시키면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싶어질까? 이거예요. 창업에 관한 교육을 많이 시켰더니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왜냐면 거꾸로 안 하려고 그러더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법적, 제도적. 창업에 관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줘. 그냥 무상으로, 요즘에 대학생들 그러거든요. 사업 아이디어 공부해가지고 창업생 연세대 막 50명, 100명, 고려대 50명, 100명, 한양대 몇십 명씩 해줘. 우리 학교도 70명, 80명씩 해줘요. 링크 사업이나 창업 지원 관련 사업을 학교별로 줘요. 몇십억씩. 그래가지고 그걸 뭐예요? 학생들에 다시 사업 계획서 공부해가지고 뿌리고 이러거든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제도적 인프라예요. 이건 뭐예요? 학교들을 심지어는 각 부처가 정부의 모든 부처가 사업 공모를 해요. 문화예술 공모, 무슨 여성부에서 따로 공모, 지자체에서 따로 공모, 경기도에서 또 경기도 창업 무슨 센터에서 또 따로 공모, 전국에서 수만 개를 공모하고 있어요. 서울통상산업진흥원에서 또 공모. 그랬을 때 이건 뭐예요? 돈을 갖다가 어떤 데는 1인 창업 3천만 원, 자기 부담금 300만 원. 어떨 때는 자기 부담금 하나도 없기도 하고.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그 지원 제도가 있거든요. 지원제도. 지원제도가 많은 이게 지원제도가 지원제도 때문에 창업을 하는지 이거 과연 리서치 퀘스천이 뭐예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창업 관련 지원을 많이 하면은 이 사람들이 창업을 많이 할까? 그냥 지원의 양을 따지기도 하고요. 또는 창업 지원에 관한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창업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창업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뉘앙스가 약간 다르죠.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창업했어요 하는 거고 창업에 관련 지원 제도가 많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할 거예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창업에 관한 지원이 많을수록 창업에 관한 의욕이 높아지더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창업 지원에 관한 인식이 높을수록 창업을 하더라는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다시피 이게 큰 꼭지예요. 경제적 인프라, 사회문화적 인프라, 과학기술 교육에 관한 인프라, 법적 제도적 인프라 등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문화적인 부분도 뭐예요? 사회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오래 살고 그리고 대안이 없어요.
경제는 오래 사는데 취직은 굉장히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사회적 상황인데, 대한시장으로 보, 대한시장. 다른 게 할 게 없어. 자, 창업이라고 하더라도, 자, 창업을 하나 물어볼게요. 창업은 똑똑한 사람이 창업할까요? 멍청한 사람이 창업할까요? 아니, 보통의 사람이 창업할까요? 자, 우리나라 같은데 원래는 중국이나 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제일 똑똑한 자녀들이 창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집에서도 당연히 중국 같은 데도 제일 똑똑한 아들은 창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취직이 안 되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는 그럼 창업한다면 뭐예요? 누가 창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어느 세미나 갔다가 우리 지도 교수님한테 되게 구박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철학이 뭐냐면은, 창업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창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 A급 인재들이 창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창업은 국내 경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경쟁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젊은 사람들하고 중년이면 중년, 뭐 노년이면 노년, 청년이면 청년, 가장 똑똑한 특 A급 사람들이 창업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가 창업 지원을 계속 해줘요. 무슨 지원해줘? 3천만 원 줄게, 아이디어 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창업을 하는 거예요? A급과 특 A급은 다 취직을 했어요. 취직 못하고 있는 애들이 뭐예요? C급과 D급과 쓰레기급이 취직을 못했어요. 집안에서 계속 구박을 당하잖아요. 그럼 누가 창업을 하겠어요? 특 A급이 창업을 해도 살까 말까 하는데, 실제로 뭐가 되냐요? 가장 창업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계층이 창업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창업의 결과가 엄청나게 뭐가 높아지는 거죠? 실패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창업을 하면 망한다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 사회의 일종의 하나의 놈이 뭐예요? 크게 내려오는 격언 중에 하나가 사업하면 망한다인데, 사업하면 망한다가 아니라 멍청한 놈들이 창업해서 망하는 건데, 그 결과가 뭐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업에서 망한다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업에서 망한다가 아니라, 사업하면 안 되는 엄청나게 많은 놈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망했다가 되는데, 사업하면 망한다는 말도 안 되는 철학이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거꾸로 그 이후에 엄청나게 똑똑한 애들이 창업하려고 하는 진입이 막혀버려요. 왜냐면 너 사업하면 망하니까 웬만하면 취직해라, 좋은 회사 취직해라고 그러니까.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창업 생태계 악순환이. 최우수 인력이 들어와서 그 중에 몇 명이 성공하고 설사 실패하더라도 이 실패를 사회적으로 포용이 돼야 되는데, 가장 멍청한 애들이, 물론 똑똑한 애들은 창업하지, 가장 멍청한 애들이 창업하는 트렌드가 돼버리고, 그게 만약에 돈 따먹기가 돼요. 이거 어디서 성공한 데서 3천만 원 따먹고, 어디 가서 창업 교육센터 잠깐 있다가 저 지방대 가서 창업 보육센터 있다가, 이런 애들도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창업 지원금만 따먹는 애들도 있어요. 실제 창업이 아니라 다 뭐예요? 지자체나 정부에서 주는 돈만 계속 따먹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창업 사관학교가 대한 돈을 줘요. 월급을 한 200만 원 정도요. 그럼 그 다음에 성공하면 2단계, 3단계 이렇게 주는데, 실제로는 뭐 돈만 따먹기 위해서 한번 해볼까, 그냥 회복 안 되면 그냥 집에서 구박 받는 것보다 나가는 게 낫지. 실제로 창업 공간도 제공해주고 거의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가 뭐가 되냐면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꼭지가 되는 거고, 이 큰 꼭지 밑에 또 작은 꼭지들이 많아요. 자, 경제적 인프라만 오늘 먼저 나가볼게요. 자, 경제적 인프라. 창업과 관련된 경제적 인프라는 뭐예요? 창업을 할 때의 경제적 자금 조달이라든지 경제적 인프라예요. 미국 같은 데는 창업을 할 때, 마크 주커버그 같은 지친구들한테 빌려서 창업을 하게 됐지만, 실제로 창업을 할 때에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의 케이스는 4F로부터 돈을 빌려요. 4F. 첫째는 뭐예요? 패밀리, 자기 돈이나 가족 돈. 두 번째는 뭐예요? 프렌드, 친구들. 세 번째는 뭐예요? 파이낸셜 인스티튜션, 금융기관들.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는 폴리시, 바보들로부터 돈을 뺏어거나 사기를 쳐가지고 이게 펜시한 그 사업계획서 이게 설명해가지고 덩쳐먹어요. 어쨌든 실제로
실제로 뭐예요?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는 게 많아요. 금융기관도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가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기 드러나지 않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의 자금 조달 시장이 사채예요.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에 해서 상당히 많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 캡처가 되냐면요. 금융기관들, 자, 내 돈이 별로 우리 가족이 돈이 없어. 친구들 돈 안 빌려준다 그래. 금융기관은 담보 내놓은 담보가 없어. 바보, 나한테 당할 바보가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빌리는데 뭘 놓고 빌려요? 자기 목을 놓고 빌려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사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상당히 많은 그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사채에 어마어마하게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이게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대부분 돈이 엔젤이라든지 전부 그 돈을 지원해서 투자 자금을 해요. 투자라는 건 뭐냐면은 망하더라도 상환의 책임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창업 자금의 대부분이 자기 돈이거나 빌리는 돈이에요. 자기 돈이 망했다는 것은 내가 망하는 순간에 다음에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명예퇴직한 사람들, 저도 은행 지점장 몇 명인데 명예퇴직할 때 4억, 5억 정도 받아요. 5억 정도 받았다 쳐봐요.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서 1년 안에 대부분 한 가지 사업에서 망해요. 그럼 얼마가 날아가요? 보통 1억 5천 정도가 날아가요. 그럼 얼마가 남아요? 3억 5천밖에 안 남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움츠러들기 시작해요. 아니 1억 5천도 더 많이 날아가요. 어쨌든 1억 5천 정도 날아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움츠러들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지죠. 한 두 번만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평생 모아서 했던 그 명예퇴직금이 날아가고는 허공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인프라가 제일 중요한데 최근에 어제 제가 그 뉴스에 나왔던 것 중에서 우리나라 중견기업들 중에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업들이 다 어려워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워요. 뭐가 제일 어렵냐라고 한 20가지 항목을 놓고 물어봤더니 제 첫 번째 답변한 게 85% 기업인들이 자금이 잘 안 돌아가요. 무슨 얘기예요? 경제적 인프라가 어렵다니. 중견기업도. 하물며 창업기업이나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 관련된 기업들은 더더욱이나 돈이 없어요. 돈에 관해서 계산도 잘 못해요. 개인의 돈과 기업의 돈도 구분도 못하지만 사업하는데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갔는지도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연습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되는 게 연습이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영어 교육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예요. 전 세계 영어 교육비 1위예요. 우리나라 영어의 토익, 토플의 수준에 몇 년 전에, 최근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어의 수준이 전 세계 102등이에요. 아니, 영어 교육을 최고로 많이 시키면 영어를 최고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만 많이 들어가고 영어를 무지하게 못해요. 북한 애들부터 못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연습을 안 해요. 영어 해와도 연습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왜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얘기하다가 틀리면은 학원 다니면 가서 지 돈 냈으니까 막 연습하고 야단 맞고 뭐 쪽팔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수를 많이 해야 성공을 하는데 실수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다가 혹시 흠 잡으면 어떠냐? 흠을 잡힐까 봐 안 해버려요. 흠을 잡히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흠이 잡히더라도 하는 게 나은데 흠이 잡힐까 봐 안 하는 거죠.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창업이 지금까지 수없이 얘기한 게 창업이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내가 좋은 회사 취직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내가 좋은 회사 취직을 했다도 60대면 나와야 돼요. 나오고 나서는 할 게 없으니 반드시 창업을 해야 돼요. 자, 취직이 안 돼서 그럼 창업도 해야 돼요. 취직이 됐든 좋은 회사 취직이 안 됐든 중간에 잘렸든 반드시 창업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는데 창업을 남의 얘기로 알아요. 그래서 창업에 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창업을 연습하지를 않아요. 자, 영어 회화를 연습한 적이 없는 내가 어떻게 영어를 플루언트하게 하겠어요? 유창하게 하겠습니까? 창업에 관해서 내가 스터디하거나 경험하거나 창업을 알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창업을 잘하겠어요? 했다 하면 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해본 적도 없고 연습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창업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안 해보고 한다는 거예요. 자, 식당을 차릴 거면 식당을 연습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보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똑같은 한국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중국 교포들은 연습을 해요. 식당에서 막 이게 식기도 씻고 막 요리도 하고 그리고 나서 식당을 차려요. 어디서요? 한국에서. 안 망해요. 자,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중국 사람이 교포든지 중국인이든 간에 식당이든 뭐 차려가지고 망하는 거 본 적이 있는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안 망해요. 자, 이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불과 한 20년 전에 거의 우리나라에 뭐 중국인이라고 차별하면서 거의 우리 발바닥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안산, 인천, 송도, 심지어는 신림, 구로, 대방, 당산, 월계, 사당, 지금 신사, 압구정까지 다 장악을 했어요. 식당을 다 장악을 했어요. 왜 새로 생긴 분식집 보세요. 새로 생긴 고깃집 보세요. 깸집 보세요. 삼겹살집 보세요. 다 중국인들이 최근에 지금 순댓국집까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안 망해요. 왜요? 바닥부터 수년간 연습한 사람들이에요. 순댓국집 오랫동안 연습하고 순댓국 차리는 분식집 오랫동안 하고 분식집, 김치집 오랫동안 하고 차리는 거, 깸집이라고 그래가지고 꼬치집 있잖아요. 오랫동안 그거 다 바닥부터 다 한 사람들이에요. 고기 어디서 떼오고 어떻게 하면 싸고 나가는 건 월세 외에는 하나도 나가는 게 없어요. 어떤 경우는 월세도 안 내고 건물 사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연습 안 하고 막 하려고 그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후달려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도 놀고 있으니까 제발 좀 뭐 좀 하니까 억지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자, 그래서 경제적, 사회, 문화적, 과학, 기술, 교육, 법적, 제도적 것 중에서 경제적인 부분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잠깐 여기서 멈추고요. 다음 시간에 경제적 인프라부터 다시 이게 큰 항목들을 다시 하고 그 이후에 이어서 창문에 하나하나 꼭지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강의는 이렇게 하고 과제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